4차 산업혁명하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계성이 많아 보이는데요. 기술의 혁신은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우들은 있어 왔지만 훨씬 더 많고 효율적인 형태로 일자리를 보통 창출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만큼 걱정하지는 않습니다, 사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기술, 새로 앞으로 발전하는 기술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야가 뭐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적응해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교육이 개개인에 맞춰서 이제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. 개개인마다 학습하는 속도도 다르고 이제 관심을 갖는 과목도 다른데 지금의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서는 금수저 흑수저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. 근데 그 일을 당신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일자리가 변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교육 시스템이에요. 항상 교육 시스템은 지금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시키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데 그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20년간 이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20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려고 했는데 그 잡이 사라졌을 때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이 4차 혁명이랑 그 일자리는 서로 기량관계에 있어요. 발전이 되면 될수록 순간적으로 일자리가 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. 그다음에 나중에 늘 때까지 내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.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라면 우수한 두뇌가 필요한데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 일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결된다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.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분위기가 이 소비 시장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칠 것인가,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미쳐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. 일종의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통 부를 수 있는 이제 그런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 되게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정한 거는 결국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그 사람이 또는 이렇게 놓은 걸 갖다가 누군가가 사실은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.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이렇게 나는 살아왔는데 저렇단 말이야? 이제 거기서 사실 분노한 거 아니겠어요? 그렇게 되면 이게 경제 성장에도 사실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깨끗해질 거예요. 이유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.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.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면요. 이상 패턴이 보입니다. 이제 프로드라고 그러는데 사기 사건 같은 것들도 데이터 이상 패턴으로 나오고요. 그다음에 자금 흐름도 다 이미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감시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.